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시 조금 남았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오늘은 여성 탈모, 산전 관리, 산후 탈모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가로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세로로 해야 되는 건지, 가로로 해야 되는 건지. 오늘은 한번 가로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세로로 뜨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세로로 하고 있긴 한데, 가로로 좀 이상한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세로인데, 좌우 반전, 맞아요? 하긴. 설정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진과 영상을 방송에 띄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냥 또 세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립은 세로 형식이라서, 자, 여러분, 이제, 산전 탈모, 산후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을 2번 했고요. 2013년도에 첫 애가 있었고 2015년도에 둘째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또 이제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또 엄마들은 검색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검색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관리실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고, 아이들한테 뭐가 좋은지, 그리고 엄마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함으로써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도 아기를 처음 임신했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 누가 주변에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하는 일이 또 바쁘셨고, 그때 일을 하고 계셨고, 나 아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기가, 갑자기 햇빛이 반짝하더니 아기가 딱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막상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막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반짝하면서 아이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기억 안 나서 그러고 있다가 또 아기를 또 낳아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두피 관리 이제 이거를 이제 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009년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두피 관리도, 이제 탈모 관리도, 또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제, 왜냐면 관리를 계속하고,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어느 순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산후탈모는 갑자기 이제 휴지성 모발이 아기 낳고 휴지성 모발이 많이 나고 그리고 나서 3, 4개월까지는 계속 머리 빠질 거고 그때 이제 모발이 이제 제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4에서 이제 6개월 이후로도 계속 모발이 빠지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론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고객님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니까 너무 겁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제 이론상대로, 배웠던 대로, 그리고 이제 임상대로 보면은 머리를 우선 잘랐어요. 제가 원래 헤어가 굉장히 허리까지 아기 낳기 전에 너무 잘 먹고 이제 잘 자고 막 스트레스 없이 그때가 그렇게 쉬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첫째 애 낳기 전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진짜 빨리 자랐고요. 뭐 먹는 대로 다 머리카락으로 가고 또 이제 또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도 계속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모계 쪽으로 저희 엄마가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많고 또 밀도수가 없어요. 제가 오픈했던 이 헤드스파 샵을 오픈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엄마도 관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일을 계속 하셨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발들이 점점 가늘어졌고 가늘어지니까 또 파마를 하고 그리고 염색도 하시고 이렇게 흰머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얇아졌는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가씨 때도 조금 빠졌다가 아기 낳고 또 빠졌다가 또 이제 저희 동생도 있거든요. 3살 터울인데 그때 많이 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다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셨고 그러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유전이잖아요. 유전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미리 전에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이제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머리카락이, 흰 머리가 좀 많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달 뿌리 염색을 했던 상태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파마까지 하면 이제 모발이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파마 같은 거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뿌리 염색만 계속 했는데, 임신하고 모발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그리고 나서 모발들이 빨리 자라고 또 모발이 더 뚱뚱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두피 이제 사진 찍어보고 알게 되었었는데요. 긍정 브레인님, 양수님 팔로우 눌러주세요. 지금 산전 산후탈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애엄마고 2번의 출산과 산전 탈모, 산후탈모를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서부터 유전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같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셨다면 딸도 당연히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미리 전에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막 머리카락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더 빨리 자라고 더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 이제 원래부터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거나 그런 아가씨 때부터 심하게 했으면 이제 밀도수가 또 소화 흡수 뭐 이런 것들을 안 좋으면서 정수리 부분 쪽이 많이 이제 위쪽에 모발들이 되게 얇아지거든요. 행운이 형님 팔로우 눌러주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위쪽이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화 흡수에,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이거든요. 위장, 소장, 뭐 이렇게 위가 나쁘실 경우, 소화 흡수력이, 낮을 경우 위에 모발들이 밀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잘 안 먹고 다이어트 많이 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많고, 이러신 분들이 아무래도, 배미순이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밀도수가 없어지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다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모발이 얇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임신을 해서 편안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 잘 먹고 그러신다면 아무래도 모발은 더 두꺼워졌을 텐데 그 전부터 이제 모발이 얇아졌으면 아무래도 이제 탈모 증상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발은 누구나 자라고 빠지고 하거든요. 여성의 모발은 한 개의 모발이 자라나고 빠지는데 걸리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걸리세요.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장기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지기성 모발이란 5년에서 7년이 됐고 자란 지 5년에서 7년 됐거나 아니면 이제 빠질 준비를 하는 단계고 이제 밑에서 성장기 이제 새로운 성장기가 올라올 단계인데 이때 나쁜 생활 습관들, 식습관들 그리고 또 유전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이 잘 안 가잖아요. 그 모발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모발이 많이 빠지거나 휴지기성 모발 많을 때 잘 닦아서 뭐 체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 모발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심한 다이어트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제 먹는 게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모발로 가는 영양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 결혼 전에 아니 임신 전에 탈모였던 게 이제 산 후까지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전에 이제 아기 갖기 전부터 우리가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아기 갖기 전에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은 이제 좋은 생활 습관 하셔야죠. 내 몸이 건강해야지 아기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내 몸이 힘들 때 내 몸에 영양가가 잘 안 가는데 아기한테는 똑같아요. 유전이거든요. 모발 같은 경우는 봄봄봄이었네요.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유전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아기한테 어떻게 영양이 가냔 말이죠.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체외적으로 내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빨리 임신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피 관리 먼저 빨리 하세요. 두피 관리 먼저 하시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은 이제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겠죠? 건강한 음식 먹고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내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러면 뱃속의 아이도 잠을 안 자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기 낳고도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첫째는 제가 뭐 이제 굉장히 태교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 갖는 아기이고 그때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배웠던 과정이 이제 잘 건강한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좋아지느냐, 뭐 이런 자연 치유 방법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때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먹고. 그래서 아기가 더 잘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갖고 싶은 분이나 아기를 가질 예정 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를 만드실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전에,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은 12시 안에 꼭 주무시고, 그리고 식사는, 적당히 잘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아연 같은 거 드시잖아요. 왜냐면 아이 낳고 뼈가 되게 약해져요. 제가 첫째 출산할 때도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뼈 소리가 뚜두둑 소리가 또 전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첫째 때는 몰랐는데 둘째 때는 더 느꼈어요. 왜냐면 나이가 더 들었고 첫째를 경험했고 첫째 때 뭐 제가 산후 관리를 뭐 제대로 좀 그렇게 제대로 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막 갈비뼈 막 이런 거 그냥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자를 이제 이렇게 딱 떨어뜨렸는데 옛날 같으면 아이야 하고 말았을 텐데 갑자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가락에 금이 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영양이 잘 안 갔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고 아무리 먹어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전 관리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영양제 얘기했어요. 맞아요. 영양제를 좀 드시는 건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연 드시는 거,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이런 것들 잘 드시면 더 좋고요. 아이의 뼈 생성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모발 쪽은 말이죠. 모발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이제 모발에 좋은 이제 검은 콩이라든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 드시면 좋고, 그리고 생선류, 해조류,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익혀 먹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기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도 이제 언제 임신을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전에 좀 예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슘, 단백질, 해조류 이런 거 생선류 드시고 장어도 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기 갖기 전에 좀 장어나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또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도 있고 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은 다 드시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 같은 거 좀 자주 드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건 피하시고 이제 뭐 바로 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 신선한 음식을 좀 드시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칼슘이나 또 비타민 C, 오메가3, 뭐 종합 비타민제 뭐 이런 것들 좀 드셔주면 좋고 유산균도 좀 드셔주면 좋고 추가해서 아연 그리고 이게 엄마만 먹을 게 아니라 남편들도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도 몸 상태가 안 좋고 아빠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아기는 더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시고 아빠도 건강하시고 그래야지 아기가 튼튼하게 제대로 된 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좀 준비를 조금 미리 해두긴 했었어요. 미리 아기 갖기 전에 산부인과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제 몸 상태도 보고, 그리고 그때 그런 좋은 음식 먹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양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었고, 그래서 임신도 좀 바로 잘 된 편이고요. 그래서 아기 임신했을 때도 이제 바로 이제 아연이랑 이런 것들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산부인과를 제가 또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런 산부인과에서 뭐 나무해고 애기들 이렇게 사진들이 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기들은 머리카락이 많고 어떤 애기들은 머리카락이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랑하고 같이 가서 우리 애기는 머리카락이 당연히 많아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탈모 쪽에 일을 하고 있고 두피 쪽에 일을 하고 있고 건강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유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검은 콩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검은 콩 볶아서 먹고 그리고 검은 콩 뻥튀기 해서 과자처럼 먹고 수시로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건강은 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도 잘 챙겨봤습니다. 보면은 임산부용 그런 영양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좀 이제 해서 먹었고 찾아보고 이렇게 서칭해서 좋은 거는 먹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남편분께서 저희 신랑 그분께서도 저한테 영양제를 또 많이 또 선물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막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임신 전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신 전에 준비를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임신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아이하고 교감을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맨날 이제 말을 걸고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배에다가 뭐 이렇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아는 분, 원장님은 임신하셨을 때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었대요. 그러더니 아기가 진짜 수학을 되게 잘하고 되게 영리한 친구가 나왔대요. 저 같은 경우는 ABCD 음악, 뭐 영어 공부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뭐 대학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음악, 그리고 이제 뭐 전시회도 관람 많이 갔던 것 같고요. 바쁜 와중에도 그런 것들은 계속 했던 것 같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니까 애기 같지가 갓난 애기 같지가 않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머리카락이 많고, 둘째 때는 제가, 먹는 거를 그렇게 막, 그냥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막, 아무거나 많이 먹고, 뭐, 콜라도 먹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좀 제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스트레스 많아서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먹었더니, 둘째 아이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몰라요. 제 생각엔, 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째 아이가 물론 그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나왔고, 둘째 아이는 그런 걸 못 지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태교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되게 저랑 교감이 많이 돼서, 출산하고도, 아마, 이제, 이렇게 모유 수유할 때도 아이랑 저랑 그렇게 많이 잘 통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영리하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태교가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첫째가 어렸기 때문에 뭐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뭐 얘기도 많이 걸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제가 예민했는지 둘째는 좀 하더라고요. 예민하고 어 첫째는 뭐 태교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10시 12시 이 정도에 잠 자면 한 8시 정도까지 이제 한 번도 안 깨고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태교를 제가 뭐 알게 모르게 하긴 했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일도 하고 아기 출산 전날까지 제가 이제 샵에 나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첫째는 너무 좀 이제 편안하게 있었고, 둘째 때는 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을 했더니, 반대로 했더니, 둘째 아이는 조금 예민하고, 막 2시간마다 일어나서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태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예민하고 좀 신경질이 많아지면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기가 그럴 때마다 저 때문에 그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산전 관리는 그렇게 미리 이제 태교도 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12시 안에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좀 건강하고 아빠도 아기 낳기 전에 같이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빨리 잘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요. 이제는 이제 산후 탈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산후 탈모는, 원래는 누구나 머리는 자라고 빠지고 나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휴지기성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그때 이제 관리만 잘 하게 되시면 모발은 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4에서 6개월이 지나도 모발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그 전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아기 낳고 산후 관리 뭐 마사지 같은 거 받는데 두피 관리는 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또 받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머리 관리까지 다 받으셔서 모발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관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아이 낳고 모유 수유하고, 또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서, 이제 모발이 더 얇아지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또 심하게 하신단 말이죠.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모발로 가는 영양이 제대로 안 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거면 꼭 관리를 받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어, 다이어트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이한테 영양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평생 또 고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 다큐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제 산후조리 같은 걸 잘해서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나온 게 있고, 산후조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뼈 같은 거, 뼈나 이제 몸이 나쁜 것들 때문에 모발도 많이 빠지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힘들다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후관리, 한국에서 하는 산후관리가 좋은 것이냐, 뭐 안 좋은 것이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에서는 아기 낳고도 음, 바로 뭐 샤워를 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양말을 꼭 신어야 된다. 아기 낳고 출산하고 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목욕을 하면 안 되고 물에 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다 샤워하고 하잖아요. 저도 첫애 때는 제가 한 4월 달에 출산했는데 그때 뭐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아서 저는 그때 뭐 내복 뭐 어떤 분들은 내복 입고 그런다는데 저는 내복도 안 입었고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날 때는 또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아기 낳고 잘하면 나빴던 몸도 건강해진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하고 두피 관리 이런 것도 잘하면 오래 더 건강하실 수 있고 오히려 나 많이 이제 푸짐했던 살 찌고 이랬던 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이제 날씬하게 오랫동안 이제 몸매를 유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산후 관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아이 낳고 이제 조금 넘어졌는데도 이제 갈비뼈가 금이 간다거나 그리고 그냥 물건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의자를 떨어뜨렸는데, 딴 데 같으면, 아야 하고 말 것을 보면은 엄지발가락에 금이 가서 기빛을 한다거나, 이게 딱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 몸, 내가 또 건강해야지,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이들 케어할 수 있고, 이제 내 신랑도 케어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후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산후 관리 같은 경우는 산전 관리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임신 초반부에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관리를 집에서 조금 있으시라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3개월 그러잖아요. 3개월 안에는 좀 이제 착상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상담을 오시면, 3개월 후에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에 오시면 그때부터 산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피 관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아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 받으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배 쪽에다가 열을 하면 안 돼요. 열을 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향이나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후는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임산부에 안 좋은 아로마 같은 거는 하진 않고요. 그래서 기본 관리를 들어갑니다. 행운의 청생연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런 기본 전 관리는 그렇게 기본으로 마사지 좀 어깨, 목 마사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들어가시고, 두피를 닦아주는 스케일링 들어가시고, 그리고 스팀 관리 괜찮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샴푸하고 나서 그리고 영양 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는 적외선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산후 탈모 같은 경우는 바로 오셔도 무관하시고, 산후탈모도 뭐 1, 2개월 아기랑 좀 있으신 다음에 오셔도 상관없으시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이렇게 일반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산전 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음. 아이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저도 아기 임신했을 때 이제 산전 관리를 이제 두피 관리를 받았었고 그렇게 해서 두피 관리 받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노는 느낌을 이제 만삭 때 그때 저는 받았거든요. 노는 느낌. 엄마가 편안하면 아이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을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고, 산후 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의 좋은 관리를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두피 관리 같은 경우는, 산후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관리서부터 해서 이제 제일 좋은 관리도 있는데, 이제 몸이 차갑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따뜻한 관리로 해서 몸이 순환되고 독소가 배출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마사지 들어가시고 스케일링 들어가시고 그때는 이제 아로마 향 같은 것도 상관은 없거든요. 임산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로마해서 심신을 이제 좋게끔 만들고 면역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임산부 이제 출산 바로 하고 나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산후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먹는 대로 또 아이가 다 먹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또 되게 엄하게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엄마가 또 먹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모유 좀 짜내고 그리고 아이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엄마들이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또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요. 그래서 모유가 좀 잘 나와서 아기도 모유를 꼭 먹어줘야지 아기가 또 면역이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나 이런 것들 잘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모유는 꼭 이제 뭐 5개월 이상 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먹여주는 게 좋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나 잔병 치레를 안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반 했거든요. 초유는 꼭 먹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또 유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초유는 꼭 먹이시길 바라고. 그리고 반반 이제 분유랑 같이 이제 나중에는 섞여서 했고, 저는, 첫째 때는 한 3개월 정도 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때는 이제 1개월 정도 초규 먹고, 그리고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이가, 엄마들마다 또 달라요. 이제, 모유가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초유만 조금 먹일 수 있어도, 그래도 아이는 또 건강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모유 먹는 아이들이 더 이제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초유 먹으면 됐죠. 그쵸? 초유라도 조금 더 먹일 수 있고, 좀 뭐 한 3개월 이내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살 때까지 우유를 먹인다라는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시는 엄마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면 아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지 않아야 돼요. 엄마가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모유수유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편안해야지 우리 가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아이는 또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아이 위주잖아요. 아기가 이제 생겨나면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너무 미울 때도 많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호르몬도 이상해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다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빠가 요즘 아빠들은 또 도와주시는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잘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신랑이 또 일을 했었고, 뭐, 출장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좀, 이제 신랑을 좀 배려한다고, 저녁에는 저 혼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면,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해야 되고,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미야, 국이 짜다짜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산후 우울증도 올 수가 있거든요. 산후 우울증 오면서 머리도 같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이제 좀 우울하다 싶으면, 친구들과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기관 같은 데 가서, 모유 수유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정신을 올바르지 아기도 잘 케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싫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기 첫애 낳고 되게 우울증이 좀 심했어요. 좀 집에 있었고, 근데 이제 둘째 낳고는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바로 일해서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첫애 때는 너무 이게 뭔가, 나 혼자 이게 뭔가,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 엄마도 일을 하시고 힘들고, 저희 신랑도 외국 나가서 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이걸 짐을 짊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주변에 그때는 제 친구들은 아이 난 적이 없었어요. 아니, 난 친구들이 없어서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때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찾아보고 하긴 했지만 혼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을 또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슬프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뭐 유수하면서 내가 뭐 젖자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동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와서 이제 뭐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냥 제가 받는 이제 그냥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 꼴보기 싫고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괜히 보여주기 싫은데 모유 수유하는데 옆에 계시고 그러면 너무 싫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같으면 뭐 여자끼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가씨가 되고 엄마가 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지금은 또 엄마고 아줌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개선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뭐든지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신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던 것 같고 그냥 뭐든지 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진짜 이제 저는 기관에 가서 진짜 너무 힘들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뭐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기관 가서 상담 받아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좀 이제 약 같은 건 안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약을 먹게 되면, 그때 그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뭐 몸에서 반응이 또 안 좋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또 탈모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 안 된다면 이제 병원에서 권해주는 약을 먹지만 웬만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기분 좋게끔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신욕, 족욕 이런 것들 하면서 아로마 향 맡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럴 또 여유가 없단 말이죠. 누가 아기를 안 봐주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엄마만 보잖아요. 계속 울고, 그죠?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따라오고요. 문 열어놓고 이제, 아기 재워놨다. 이제 샤워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기 울면 또 빨개 벗은 상태로 아기한테 달려가는 게 엄마거든요. 그걸 저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것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너무 아기한테만 붙어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이제 뭐 관리를 받고 산후 관리 이런 것들 마사지도 좋고요. 뭐 집에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도 아기를 조금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나만의 시간을 또 가져서, 좀 이제, 괜찮아. 나만의 시간 가지면 또 스트레스가 또 해소되면서 또 아기도 생각나. 뭐,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두피 관리실 오셔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생활 습관, 식습관 중요하고 먹는 거,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샴푸, 앰플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건강한 거 쓰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앰플 같은 것도 요즘에 진짜 줄기세포 이런 것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많이 도는 것들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피 관련된 센터에 오셔서 뭐 무료로 진단 상담해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직접 찍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샴푸나 제품 같은 거, 앰플 같은 걸 구매하셔서 관리를 좀 집에서 우선 하시다가 안 되시면 뭐 관리도 받는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족욕, 반신욕 하면서 건강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운의 천생연분님, 저 웃음 표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보다 또 제가 두 번의 출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더 잘 해줄 수가 있고, 또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기 낳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관리를 꾸준히 해서, 어, 갱년기를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들 못지않게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M자 탈모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은 M자 탈모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도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쵸? 그러면서 출산까지 있고 그러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계속 남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예전에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이론상으로 공부했을 때는 진짜 여자들은 M자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꾸준히 지금 한 관리 이제 임상을 보면서 13년간 임상을 보면서 한 3,000개 정도의 임상이 있는데 여성분들 탈모 많아요. 여성분들 M자 탈모 있고요. O자 탈모 있고 스트레스성 탈모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탈모 많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M자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앞쪽 쪽에 이제 출산하고 앞쪽이나 이렇게 여기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은 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관해서 관리를 잘 하시려면 영양제 이제 장에 좋은 유산균 같은 거 드셔야 되는 거고 그쪽으로 영양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오메가3 혈행 개선 잘 되게끔 하고 오메가3 드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균하고 오메가3 드리고 만약에 좀 다이어트를 원하신다 뱃속에 있는 장에 있는 나쁜 걸 또 빼준다고 치면 키토산 하나 드셔서 키토산이 흡착을 해서 나쁜 걸 배출을 싹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거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염증 있다 그러면 비타민C 하나 또 드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도, 요즘에 미네랄 용소금이라고 해서, 좋은 소금 드셔서, 이제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하고 건강하게끔 하면, 아무래도, 예방이 또 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갱년기 탈모가 이제 산후 탈모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밀도수가 머리카락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한 5, 60대 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많으면서 이제 갱년기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잠 못 자고 이제 본인한테 제일 안 좋은 부분에 또 문제가 제일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오래까지 더 심하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아가씨 때부터 관리 안 하고 출산하고도 관리 안 하고 출산 후에 또 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오면 머리카락은 더 얇아지고 노화는 됐고 회복되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리하고 그때마다 관리하면 그때 관리하면 아무래도 건강하겠죠. 모발이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갱년기 때 머리 없으면 나이가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그때까지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카락이 없으면 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없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엔 머리카락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있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 관리해 주세요.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가족, 내가 엄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될 거잖아요. 그쵸? 좋은 엄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야지 우리 가족이 경영이 잘 됩니다. 내가 아프고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누가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 관리는 내가 잘하고 나한테 투자하는 건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은 엄마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지 아이도 그리고 남편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는 바람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산전산후 탈모 관리는 꼭 받으시고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엄마가 아니시고 그냥 아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빠가 삼촌이고 뭐 오빠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권해주세요. 두피 관리 받아보시는 것. 두피 관리 받아보세요. 두피 관리 받아봐.
내가 끊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44분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밑에 리플 달아주셔도 되시고, 솔직한 가지아님, 어서오세요.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오셨네요. 궁금한 거 산후탈모 관리 언제든지 제가 경험자로서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리고, 오셔서 관리 받으시면 제가 더 제대로 관리를 또 해드릴 거고요.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립에서만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스토어에 올려놨어요. 제품들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립 제가 방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립 방송을 또 이제 다운받아서 유튜브에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재방송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방송할 때 볼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 오후 2시 정도에 보려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9시쯤에 이제 이게 그 다음날 9시쯤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것도 보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눌러주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눌러주신 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 간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품이나 이런 구매했을 때 많은 제가 이벤트로 소정의 상품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